그 메모를 가지고 글도 쓰고 말도 합니다, 지금. 그게 다 돈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늘려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책을 읽건 강의를 듣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시간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시간은 그냥 무한정 주어지고 네 쓰고 싶은 시간에 써라 그러면 글쓰기가 두려울 리가 없죠. 하지만 늘 글은 마감 시간이 있거나 뭐 한정된 시간 내에 써야 되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저는 역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글을 쓸 때 저는 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활용한 글쓰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감 글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일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면 오늘 저녁 먹고 와서 쓰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밤을 새서. 그때 쓰는 거의 장점은요, 어제도 쓸 수 있고 그제도 쓸 수 있었지만 저 입장에서는 제일 그나마 나은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쓰다가 나도 모르게 졸릴 수 있어요. 그런 때는 꿈에서 써요, 이어서. 그만큼 이렇게 막 강박과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마감 때 안 혼나기 위해서 쓸 거다. 난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늘 써졌어요.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맨 마지막에 쓰는 거 아니고 맨 처음에 쓰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거 좀 언제 한번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번 내가 들어봐. 그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갑자기 그 다음날 어제 내가 얘기한 거 썼나? 한번 가져와 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마감이 없기 때문에 듣자마자 써야 돼요. 컴퓨터 켜고 그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막 개발, 세발, 막 허접한 걸 쓰는 거예요. 그냥 써놓고 안 찾잖아요? 고치는 거예요.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또 그건 이것대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딱 확보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오히려 뇌가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후룩 써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손을 보는 거죠. 계속 만지면서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방법은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겁니다. 동시다발. 이건 뭐냐면 저는 직장 다닐 때는 컴퓨터 바탕 화면에 두 가지 종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눈 게 있어요. 하나는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뭐 외교, 안보, 통일, 뭐 경제, 뭐 이렇게. 다른 하나는 광복절, 경축사, 3.1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요것별로 나눈 게 있었어요. 이걸 왜 바탕화면에 놔뒀냐? 예를 들어 대통령 말씀을 한 30분 들었다. 어딘가에는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이야. 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30분 듣는 데 쓰인 30분을 100% 활용할 수 있어요. 다 찢어 발려가지고 어떤 영역별로 넣거나 아니면 요거는 광복절 경축사 시작 부분에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거나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글을 쓰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봉투를 열면 거기에 이제 재료가 딱 쌓여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떤 A라는 주제에 글을 쓰는데 이제 뭐 자료도 찾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A의 주제에 맞지 않는 거 B, C, D는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A만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B라는 걸 또 써야 되거든요. 또 지나면서 C라는 걸 써야 되고, 그럼 또 그때는 또 B를 찾고 또 다른 걸 또 다 버리고, 이게 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모아두는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시간 활용한 글쓰기는 누구나 자기가 이제 글이 잘 써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투리 시간에 잘 써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글 쓰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으면 글이 안 써져요. 오히려 뭐 카페에 가서 글이나 써볼까? 이럴 때 글이 잘 써져요. 뭐 지하철 타고 갈 때 스마트폰에 그 글 쓰는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이렇게 왠지 수지 맞는 기분이야. 이거 글 안 써도 되는데 막 써지네. 오늘 왜 이렇게 잘 써? 이런 때 잘 써진다는 거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뭐 써본다던가, 자기가 글이 잘 써지는 시간대를 찾아서 이제 글을 쓰시라는 거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글이 잘 써지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천정 높은 데서 잘 써지는 분도 있고 낮은데, 어떤 분은 사람들이 좀 있는 데서 잘 쓰는 분이고 혼자 있는 데서 잘 쓰는 분 다 다릅니다. 저는 공간도 예를 들어서 오늘 글을 뭐 대여섯 시간 쓴다 그러면 공간을 한 두어 번은 최소한 옮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되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공평해요. 시간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시간은 그냥 무한정 주어지고 네 쓰고 싶은 시간에 써라 그러면 글쓰기가 두려울 리가 없죠. 하지만 늘 글은 마감 시간이 있거나 뭐 한정된 시간 내에 써야 되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저는 역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글쓰기 어려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독자를 얘기를 해요.
독자 때문에 글쓰기가 힘들다. 독자의 어떤 시선, 독자의 평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글쓰기가 독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거나 그럴 때 대부분 제 아내를 독자로 두고 씁니다. 제 아내의 말은 제일 세상에서 무섭기도 하지만 그런 말조차도 사실은 뭐 나를 위해서 한다는 믿음이 있고 아내가 이 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런 것 때문에 글쓰기가 두렵진 않아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독자로 두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게 뭐 그 사람에게 재미를 주건 아니면 지식을 주건 하여튼 뭐라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면 독자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독자가 없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맘먹으면 독자가 내 편이 되고 감사하죠. 그래서 독자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글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글짓기라고 그랬어요. 밥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뭐 이런 것들은 짓는다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글짓기라고 안 해요. 글쓰기라고 그래요. 새로운 걸 저는 만들어내야 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도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은 저는 없어요. 있는 거에 변형이고 있는 것들이 바뀌는 거지 나는 애초에 그런 어떤 창조적인 그런 글은 불가능한 사람이고 모방을 하자. 모방 글쓰기의 대표적인 것은 읽고 쓰는 거죠. 읽고. 누군가의 글을 읽고 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 모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뭐 독서법은 뭐 간단해요.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비교적 효율적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늘 책을 한 권 가방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 책 한 권을 고르는 시간이 잠깐이지만 너무 즐거워요. 그 책을 읽는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다시 들어가면 다시 꽂아놓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걸 갖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갖고 나와서 읽게 되죠. 읽을 때 저는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 그것만 읽어요. 한두 꼭지. 그럼 다음 날은 다른 책에 또 한두 꼭지를 읽게 되죠. 이 방법이 너무 좋은 게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읽어야 될 부분만 읽어. 필요한 것만 읽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뭐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잠깐 읽고 이제 다음 날은 또 새로운 것을 읽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독서를 할 때 쭉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좀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그럴 때마다 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롭게 이제 다시 각성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어제 봤던 거 오늘 봤던 거 이렇게 내일 보는 것들이 서로 조각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읽은 걸 가지고 반드시 메모를 합니다. 오늘 한두 꼭지를 읽었다. 한두 꼭지 안에서 메모를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제가 억울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메모거리를 반드시 찾아요. 다시 읽어요. 그 메모거리가 생각이 안 나면. 그러니까 저는 한 꼭지 글을 읽으면 뒤로 갈수록 이제 조바심을 쳐요. 메모거리를 못 찾으면.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이거 그 꼭지를. 그래서 뭐라도 반드시 찾고요. 메모한 것을 반드시 누군가에 써먹습니다. 써먹지 않으면 독서를 재밌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주로 저는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산책하면서 그 말해보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또 2차 메모를 합니다. 이 말해보기 전과 후는 내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의 질이 달라요. 처음에 그냥 아내에게 운을 뗄 때는 하나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단상을 가지고 그 책 읽은 내용, 그 단편적인 것을 던져보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살도 붙고 그게 좀 정리가 돼요. 한 토막에 짧은 글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 군데다 했어요. 뭐 페이스북에 하던 때도 있었고 네이버 블로그에 하던 때도 있었고 카카오 스토리에 하던 때도 있고 트위터에도 했었고 카카오톡 채널에도 했었고 제 유튜브에도 했었고 또 제 홈페이지에도 했었고 지금은 티스토리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합하면 한 17,000-18,000개의 메모. 그 메모를 가지고 글도 쓰고 말도 합니다, 지금. 그게 다 돈이 되더라고요. 제 말과 글의 원천은 그 17,000-18,000개 그것에 있고요. 근데 그거를 늘려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책을 읽건 강의를 듣건 혼자 사색하지 않으면 메모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하려면 말을 해볼 수 있는 제 아내 같은 이제 말동무가 사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도 하고 글도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메모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뭐 다른 비법은 없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렇게 짧은 글만 쓴 건 아니고 연재를 계속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혼잣말 많이 합니다. 아내랑 늘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니까 혼잣말을 즐겨요. 특히 아내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 올 때 운전하면서 혼잣말 하기 너무 좋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한테 묻고 답하거나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거나 내 어렸을 때 뭐 기억 같은 걸 떠올려 보거나 떠올려 본 거 자체가 혼잣말 하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이렇게 한번 끌어올려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그런 것들이 결국 글쓰기 말하기 보탬이 되고 이제 그런 게 다 되면 저는 이제 마지막은 책 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책을 다 쓸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책을 쓰는 거 간단해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주제에 관한 메모를 1000개 이상 메모를 하려면 책을 적어도 한 200~300권은 읽어야 돼요. 또 어떤 주제에 관해서 그 주제에 관한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으면 그리고 모든 그 주제의 유튜브 강의를 다 들으면 저는 책을 쓸 수 있다. 일단 주제부터 정하셔야 되겠죠. 뭐 어떤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에 관한 자료를 모으건 메모를 하건 그 주제에 관해서 계속 말을 하시건 뭐 이런 강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친구 만나건 뭐 할 때마다 계속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시려면 메모를 하실 테고요. 메모를 하시려면 책을 읽으실 테고요. 자료도 모으게 되고요. 이게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말이 빨리 되는 분은 10시간 분량의 말이 확보가 되면 그걸로 쓰시는 거고 또 메모가 1000개 이상 모아진 분은 그걸로 쓰시는 거고. 자, 오늘 강연 너무 열심히 해주셨죠? 네. 와, 진짜 역대급이네요. 네.